252페이지 위에 보시면 과세거래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 과세거래 밑에다가 요거 일단 하나만 적어주세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래서 과세거래 그러면 일단 요 세 가지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252페이지 위에 보시면 첫 번째 재화의 공급.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그래서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재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용역은 재화가 아닌 것을 용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재화 그러면 요게 있어야 됩니다. 가치. 가치가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다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세법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고 다 돈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유채물은 만질 수 있는 거, 무채물은 만질 수 없는 거. 그래서 용역은 재화가 아닌 거. 왜냐면 항상 두 가지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야. 그러면 그게 아닌 거는 나머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하고 용역. 그래서 우리 무채물에는 못 만지는 게 무채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질 수 있냐 없냐도 있지만 일단 재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채물에는 토지도 포함하지만 토지는 부가가치 생산 요소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토지의 매매는 면세예요. 이건 따로 외울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매매는 면세입니다. 요건 따로 외울 거예요. 뒤쪽에서 아마 내일 설명드릴 겁니다. 요 속도로 나가면. 그 다음에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음, 수표, 화폐대용증권과 상품권, 주식, 채권 등은 재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그 돈처럼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돈도 재화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10,000원짜리 물건 살 때 10,000원 내요, 11,000원 내요. 10,000원 내잖아요. 왜냐면 화폐에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요. 그래서 돈처럼 쓸 수 있는 것에는 부가가치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권 살 때에도 보면 10만원짜리 사면 10만원 내잖아요. 근데 부가가치가 붙으면 10만원짜리 살 때 얼마 내야 돼요? 11만원 내야 돼요. 근데 상품권 살 때 10만원짜리면 10만원만 주면 되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 공급은 볼 거 없어요. 그리고 253페이지 간주 공급의 별표 3개. 요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나중에 문제 풀 때 편합니다. 그래서 간주하고 같은 말을 의제라고 해요. 그래서 간주하고 의제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간주하고 의제라고 있는데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간주는 의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뜻이에요. 간주하고 의제는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주는 법률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뭐로 간주한다. 그러면 그게 아니지만 그걸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게
예, 내가 신발 신고 가는데 이걸 만약에 자동차로 간주한대. 그러면 이게 신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뭐뭐로 간주한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진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간주 공급엔 네 가지가 있는데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네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자가 공급. 그래서 자가 공급의 뜻은 뭐냐면 회사 내부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걸 무슨 공급이라고 해요? 자가 공급이라고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쓰는 거.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종류도 외우셔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요. 면세에 쓰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그래서 타사업장 반출은 유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 그러니까 회계하고 세무하고 차이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옅게 물어보면, 조금 더 짧게 물어보면은 회계고, 조금 더 길게 물어보면은 세무예요. 뭐 문제가 다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문제는 똑같은데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물어보면 세무가 되는 거고, 조금 더 쉽게 물어보면 회계가 되는 거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면세 사업의 전용인데 이 간주 공급하실 때에는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이요? 매입세액. 요거를 꼭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이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 세법은 세금 내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세금을 내는지를 알고 보시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은 당연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면세 사업의 전용. 이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뺐단 얘기예요. 세금에서. 살 때 세금에서 뺐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뭐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세금을 살 때 뺐잖아요. 그러면 팔 때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매입세액을 뺐어. 그러면 팔면서 매출세액을 내야만 국가에서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만 있으면 국가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 관련돼서 마이너스적인 게 많아야 돼요? 플러스적인 게 많아야 돼요? 플러스적인 게 많아야 되죠. 그래야 뭐를 더 거둘 수 있으니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보셔야 하나라도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면세 사업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러면 딴 건 몰라도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면세라는 건 뭐 안 내는 거죠?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선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분명히 살 때는 매입세액을 뺐어. 근데 면세니까 팔 때는 어떻게 되죠? 뭐 낼 게 없죠? 세금 낼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매출세액은 만약에 빵이고 매입세액은 10만 원이야. 그러면 결론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환급해줘야 돼요. 환급의 뜻이 뭐예요?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돌려주는 게 많아야 좋은 거예요? 내는 게 많아야 좋은 거예요? 내는 게 많아야 좋죠. 그래야 세금을 많이 거둠으로 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국가도 그렇고 우리 일반적인 개인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돈만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죠? 많아지는 거고 돈이 적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목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돈 많이 버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왜요? 돈 많이 벌면 내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져요. 해외여행 가고 싶어. 돈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돈 많으면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에서는 뭐 많이 걷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요? 세금 많이 걷는 거.
그래서 이 매입세 면세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면세로 인정을 해줘버리면 뭐 거둘 게 없다? 세금 거둘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그래서 면세는 면세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면세로 팔았어도.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요거 계속 나와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뜻이 몇 cc보다 큰 거라고요? 1000cc 초과하는 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그 다음에 경차가 아닌 거. 그 다음에 몇 인승 이하요? 8인승 이하.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나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나 결론적으로는 몇 cc 넘는 승용차예요? 1000cc 넘는 승용차.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다니는 많은 승용차들이 몇 cc보다는 크죠? 1000cc보다는 크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에 현재 1000cc가 뭐 마티즈, 그 다음에 뭐 모닝, 옛날에는 뭐 티코, 그 다음에 저기 뭐지? 레이, 그 박스차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차들이 몇 cc예요? 1000cc보다 작은 경차예요. 근데 국가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경차 타라 그래요? 경차보다 큰 차 타라 그래요? 국가에서는 경차 타라고 하죠. 왜요? 기름도 안 나. 땅도 좁아. 근데 경차면은 여러 대 될 수 있잖아요. 왜요? 차가 작으니까. 근데 이제 단점은 있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이제 아버지가 중고차 하나 사주셨었는데 저는 원래 경차 살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 당시에 레이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레이 살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난리 난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경차 그러면은 작고 세금 덜 내고 기름도 덜 먹고 주차료도 덜 들고 이런 거는 맞지만 사고 났을 때 더 크게 다칠 확률이 높다라는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경차는 안 된다. 그래서 경차를 못 샀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는 경차는 혜택을 많이 줘요. 근데 경차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주려고 그래요? 적게 주려고 그래요? 적게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타이어 회사예요. 타이어 판매하는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장님 차가 만약에 펑크가 났어. 그러면 사장님 차 무료로 고쳐주죠. 근데 국가에서는 무료로 고쳤어도 인정을 안 해줘요. 몇 cc가 넘는 거는요? 1000cc 넘는 승용차 관련돼서는 공짜로 갈아줬어도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냐면 결론은 뭐냐면 승용차 관련돼서 혜택을 하나라도 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거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경차를 많이 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경차의 가격을 어떻게 하면 되죠? 줄이면 되죠. 근데 요즘 경차를 많이 안 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차 풀옵션으로 뽑잖아요. 그러면 경차 위에 단계보다 비싸요. 경차 가격이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경차를 풀옵션으로 뽑으면 그 위에 단계랑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왕이면 조금 더 내서 경차보다 위에 거 사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차가 요즘에 덜 팔려요.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과거에는 잘 팔렸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경차보다 위에 단계하고 갭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금액 차이가. 근데 경차들이 계속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경차 풀옵션으로 뽑으면 2천만 원 전후걸요? 1900만 원 후반대 아니면 2천만 원 초반까지 나와요. 근데 2천만 원 초반이면은 경차보다 위에 거 뭐 SM3나 아니면 뭐 K3나 그 정도 급은 어느 정도 뽑을 수 있어요. 낮은 네임급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차가 덜 팔리는 거죠. 왜냐하면 기왕이면 경차보다 조금 더 주면 더 위에 거 살 수 있대.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주고 위에 거 살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27평이랑 32평이랑 500만 원 차이나 그러면 27평으로 갈 거예요? 32평으로 갈 거예요? 32평으로 가잖아요. 만약에 금액 차이가 높지 않다라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차가 좀 덜 팔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타이어 회사 사장님 걸 공짜로 바꿔줬다 그러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공짜로 바꿔줬지만 국가에서는 너네 이거 돈 주고 판 거다. 그러니까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화물차는 괜찮아요. 승용차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몇 cc 넘는 승용차요? 1000cc 넘는 승용차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계속 세금 관련돼서 아니면 비용 관련돼서 인정을 안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근데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세게 할 수가 없어요.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 때문에. 왜냐면 만약에 되게 혜택을
1000cc 넘는 거에 대해서 혜택을 엄청나게 줄여버려. 예. 만약에 비용으로 기름 넣는 것도 인정도 안 해줄 거야. 이래버리면은요, 그 차들이 덜 팔리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의 매출도 어떻게 돼버려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제재가 세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별표 3개 치세요. 요즘 요거 관련돼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뭐라 그러냐면 요렇게 설명드려요. 예, 제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워서 타사업장 반출을 본지점 간의 거래라고 설명드려요. 본지점 간의 거래.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본지점 간의 거래인데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본점하고 지점하고 거래하죠.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공짜로 줬다. 공짜로 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국가에서는 그 공짜로 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 못 하겠다? 못 하겠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본점에서 지점으로 물건 보내거나 본점에서 대리점으로 물건 보내거나 할 때 이익 붙여서 받잖아요. 그래서 저기 누구냐, 백종원 씨가 TV에 나오면 자긴 장사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랜차이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프랜차이즈 사장님한테 재료 파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표현을 해요. 자기는 재료상이다. 그래서 실제 재료 팔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인정을 못 하겠다. 왜냐면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 버리면 장난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분명히 돈을 받았는데 뒷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공짜로 줬는데요 라고 국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근데 시험 문제는 요즘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이게 많이 나와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거기 밑에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밑에 박스 있어요. 253페이지.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그래서 공급의제 세금계산서 발급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즘엔 요거네요. 왜냐하면 간주 공급에서 유일하게 예만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점도 회사고 사업자고 지점도 일반적으로 뭐예요? 사업자죠.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분들끼리만 주고받는 거예요. 업자들끼리.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고 소비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물건 사면서 내가 일반적으로 이제 물건 살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영수증 받아요? 세금 계산서 받아요? 영수증 받죠. 왜요? 나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근데 회사 입장에서 일할 때에는 뭐 받죠? 세금 계산서 받죠. 왜요? 나는 사업자니까.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업자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요게 한 1년 동안에 한 2문제인가? 2년 동안 2문제인가? 어쨌든 좀 최근에 내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떨 수 있냐면 우리 회사가 만약에 컴퓨터 파는 회사예요. 근데 친척애 중에 한 명이 대학교를 졸업했어. 그러면 컴퓨터 한 대 무료로 줄 수도 있잖아요. 나하고 친한 친척이면. 근데 공짜로 준 거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왜 못하냐면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리면요, 장난치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요. 분명히 정상적으로 팔았는데 이거를 공짜로 준 것처럼 장난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를 덜 낸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덜 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국가에서 이 간주 제도를 만든 이유는 하나예요. 이 그 세금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울타리가 높으면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근데 국가도 조금 바보라기보다는
준비를 안 하는 게 이거 한 2년 전에도 TV에 나왔었는데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삼성이라는 그룹이 대단한 그룹이죠. 근데 그 대단한 그룹이라고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이재용 사장님 있죠. 네, 그 사람이 과거에 에버랜드 있죠. 에버랜드를 물려받을 때 세금을 많이 덜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 있는 그 전문직 사람들이 머리를 엄청나게 써서 몇 천억 몇 조 내야 될 거를 몇십억으로 줄여서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당했으면 국가에서도 이거를 못하도록 막아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준비를 안 해갖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또 다른 회사에서 그 장난을 쳤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왜요? 법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당하면 소일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세금 관련돼서는 안 고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을 덜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누구도 세금 많이 내서 행복한 사람 없으니까. 맞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억 갖고 있어. 40억 세금 내래. 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왜요? 40억 세금 안 내면 그 돈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력들을 하는 거죠. 회사나 이런 전문직 직군에서는 세금을 최대한 안 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문직 분들한테 수수료 다 주고 맡겨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것보다 맡겨놓으면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건데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밑에 보시면 가나다라 있거든요. 일단 가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작업복, 작업모, 작업파. 거기에 있는 가나다라는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공급이 아닌 것. 그래서 뭐 안 내는 거라고요? 세금 안 내는 거. 세금 X인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작업복, 작업모, 작업파. 그래서 우리가 그 생산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작업복, 작업모, 작업파 같은 것들 제공하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회사가 주는 거잖아요. 직원들 위해서.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납부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복지잖아요. 회사 내부에서. 만약에 이거 돈 주고 팔아야 된다. 그러면 생산직 분들이 가져가는 게 대기업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월급 자체가. 만약에 이런 것도 돈 주고 사야 돼. 자기 돈으로.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겠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혹시 제조업체에 취업을 하시면 꼭 이거 규정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입사 후 몇 개월이 되면 무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에 신규 직원이 와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같은 것들을 사서 줬어.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 후에 때려치겠대.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규정이 없으면은 싸움밖에 안 나요. 그 사람은 읽은 적이 없다. 회사에서는 저 사람 조금 일했으니까 이거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정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2달 지나면 무료. 2달 전에 그만두면 실제 금액 뭐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 사인을 받으면 나중에 문제될 게 없잖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다 처음에는 초심을 갖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 시작할 때 열심히 해갖고 자격증 따야지. 이 생각으로 처음엔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바뀌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회사도 똑같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회사에다가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이제 가서 해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오랫동안 안 다니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규정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직장 연애 및 직장 문화.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관련된 제약. 이거 뭐냐면 요즘에 연애 많이 안 한대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기로 요즘 연애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2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연애를 하고 나머지 8명은 연애를 안 한다. 이건 뉴스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어쨌든 뉴스에 한 20%에서 30% 정도만 연애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만큼 과거보다 연애나 결혼하기가 어쨌든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몇몇 회사에서는 회사 내에서 사내 결혼 시키려고 회사 직원들끼리 요런 연애 같은 거 막 하는 곳들도 있었어요. 시키려고 막 이런 행사 같은 거 해갖고
서로 이제 직원들끼리 미팅 같은 것도 막 시켜주고. 근데 어쨌든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세 개잖아요. 출산율, 결혼율, 취업률. 근데 솔직히 출산율하고 결혼율하고는 연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 관련돼서도 세금을 뭐 하도록 하겠다? 안 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저기 3번 잘 봐주세요. 그래서 거기 3번 보시면은요, 10만원에다가 밑줄 쫙쫙 쳐놓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예, 우리 그 회사의 물건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조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회사 재화로, 예, 그래서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얼마까지요? 10만 이하.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어폰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이어폰이 12만원짜리예요. 그래서 직원들 생일마다 하나씩 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만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돼요. 1년이에요, 1년. 1년에 10만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되고, 1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뭐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국가에서 복지로 보는데, 복지로 보는 건데, 예, 금액을 지정을 해놓긴 했어요. 얼마로 지정을 해놨어요? 10만원. 그래서 10만원까지는 예,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재화로서 회사에서 줄 때에 얼마까지는 괜찮다? 10만원까지는 괜찮다. 라고 법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사업상 증여. 그래서 증여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살아계실 때 공짜로 주는 겁니다. 증여나 상속이나 공짜로 받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은.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고, 증여는 뭐 했을 때요? 살아계실 때. 네. 살아계실 때 받는 건 증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거, 공짜로 주는 거, 요거를 사업상 증여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 가나다라 말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겁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이라고 나오면, 세법에서는 무조건 아닌 거로 나오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세금 안 내는 거. 세금 안 내는 거를 아닌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법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견본품. 그래서 보시면 견본품. 그래서 견본품은 여자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화장품.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화장품 사면은 화장품 가게에서 견본품 줘요, 안 줘요? 주죠. 예. 근데 견본품에 대해서는 우리 돈 안 내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세금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견본품 많이 주는 데라고 소문 나면 사람들 많이 가서 사요, 안 사요? 사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견본품 금액 해봤자 솔직히 아주 높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작은 금액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견본품을 가지고 사업자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원품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 비싼 거 많이 팔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어때요? 좋죠. 왜냐면 비싼 거 많이 팔면은 세금 많이 걷어들일 수 있으니까. 근데 견본품 그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세금을 걷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견본품 많이 주던 데들이 견본품을 줄여버리겠죠. 뭐 내야 되니까?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안 하겠다? 세금 걷지 않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그래서 이거 뭐냐면, 우리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2, 3년 전에 저기 어디였냐, 포항에서 지진 난 적이 있었죠. 예,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뭐 돼요? 선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많은 업체들이나 그런 데에서 기부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뭐 안 걷겠다? 세금 안 걷겠다. 왜냐면 원래 제일 좋은 거는요,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세금으로 다 해결하면 원래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금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많기는 하지만 외국에 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긴 하지만 캐나다 있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그 상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매달 300인가? 매달 얼마씩 줬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을. 그것도 매달 줬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정 기준에 맞는 사람만 주거나 혜택들이 다 가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만큼 줄 수 있는 여력이 어때요? 안 되죠.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에다가 주는 물품에 대해서도 세금은 안 걷겠다. 그 다음에 광고 선전물. 그리고 광고 선전물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마지막에 보시면 불특정 다수. 그래서 이게 광고냐 접대냐의 차이는요, 불특정 다수명 광고 선전비가 되는 거고요, 특정인이면은 접대비가 돼요. 요거 뭐 옛날 문제기는 합니다. 요거 옛날 부기 시절에는 이거 갖고 장난도 쳤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런 장난은 거의 안 쳐요. 근데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잠깐 보시면, 그래서 광고 선전물은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것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광고하는 이유가 뭐죠? 물건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화장품 가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호객행위 하잖아요. 지금 오시면 뭐를 하나 더 드립니다. 그런 거 왜 하죠? 광고함으로 해서 하나라도 더 뭐 할 수 있으니까요. 팔 수 있으니까.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그거 못하게 막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라도 덜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걷어갈 수 있는 세금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업상 증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는 포기하고 큰 거를 뭐 하겠다? 얻어가겠다. 이런 마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부수재화인 증정품. 그래서 우리 뭐 마트 가서 어떤 거 물건 사다 보면 거기에 증정품 같은 거 붙어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큰 간장을 사면 조그만 간장이 붙어 있다거나, 큰 참기름을 사면 작은 참기름이 붙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증정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트나 업체들에서 증정품 왜 줘요? 하나라도 뭐 하려고? 더 팔려고. 왜냐면 증정품 달려 있는 거랑 증정품 안 달려 있는 거랑 팔리는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안 걷겠다? 세금 안 걷겠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마지막 거 보시면은 요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마일리지 등으로 전부를 결제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마일리지 쌓이잖아요. 그럼 그 쌓아놓은 마일리지 가지고 물건 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전부를 다 살 때는 뭐 하겠다? 세금을 걷지 않겠다. 왜냐면 마일리지로 사게끔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호객행위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파는 데가 있어. 화장품 가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사면 마일리지를 쌓을 수가 있고 한 군데는 사면 마일리지를 못 쌓아.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마일리지 쌓는 데로 가겠죠. 왜냐면 그것도 다 돈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무료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솔직히 무료는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내니까 해주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을 주면은 더 많이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은 다 똑같아요. 결론은 많이 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적게 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많이 팔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폐업 시의 잔존재화. 그래서 이거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망하고 끝이 아닙니다. 참고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망해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망해도 세금은 내고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인드 자체가 사업할 마인드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서 부원장 일도 했었지만 저하고 마음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제가 좋다가 아니고 이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좀 회사 관련돼서는 올인성인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근데 요즘에는 올인성인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가성비 많이 따지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을 받아 그러면 머릿속에 이런 마인드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300만 원 받았으니까 얼마치만 일하자. 300만 원어치만 일하자.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과거보다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내가 얼마 받고 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야 되지 않냐. 돈은 그 다음이고.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크냐 작냐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요즘 분들은 그거보다는 일단 과거보다는 워라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건 마인드 차이예요. 저는 그냥 월화수목금은 내가 일하는 직장에다가 올인해도 괜찮아. 그 대신 난 토일만 놀면 돼. 전 약간 그런 마인드고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은 저녁이 있는 삶. 저녁에 내가 뭐 취미 활동을 한다던가 그런 거에 좀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업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해도 이미 정해놨어요. 1인 사업만 할 거예요. 직원 두거나 이런 건 절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일단 이게 요즘에 노무도 너무 힘들고 다 내 맘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사업하실 분들은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엔 저것도 많대요.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인 사업자로 해서 그 외적인 거는 다 외주줘요. 본인이 직접 뭐 직원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 아시는 분들 스마트 스토어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대부분 다 외주 준다고.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직원 관리하는 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근데 결론은 다 돈 문제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딴 데 가면 300 주는데 내가 500 줘. 그럼 그 사람 못 그만둬요. 맞잖아요. 다른 데 가면 300밖에 못 받는데 내가 500 줘. 많이 줘. 그러면 못 그만둬요.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이런 회사도 있었어요. 4대 보험하고 소득세 있잖아요. 회사에서 다 내줘요. 복지 차원으로. 네. 그만 안 둬요. 왜 그만 안 두냐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알잖아요. 나 이직하는 순간 그 회사 가서 세금 다 내야 돼요. 근데 4대 보험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최소 못해도 30에서 50은 될 건데. 그래서 그만 안 두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이 회사는 이직률이 적어요? 그래서 봤더니 월급 명세서 봤는데 월급 명세서에 4대 보험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다 0이에요. 회사가 대신 다 내줘요. 월급에서 안 떼고. 그래서 다 결론은 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폐업하면은 남은 물건에 대해서도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종종 댓글 같은 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써 있어요. 무슨 얘기 많이 써 있냐면 이제 사업 관련된 거 간혹가다 기사가 뜨잖아요. 그러면 댓글에 못해 먹겠으면 때려치세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댓글이 달려요. 근데 그건 이제 사업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고 사업하셨던 분들은 알아요. 문 닫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 왜냐면 만약에 내가 거기에 월세가 아직 1년치 남았어. 1년이 남았어. 계약 기간이. 그러면 내가 장사를 안 해도 몇 년치 내야 돼요? 1년치 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면. 그거 있죠. 그 다음에 세금 문제 있죠. 공과금 문제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내가 현재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했어. 아니면 뭐 이제 이것저것 바꿔놨어. 그러면 대부분 상가들은요, 나갈 때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이거를 쓴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이거 원상복구 해놓으래. 그러면 다 뜯어내는 것도 다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다들 아시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인드로 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떼돈 벌어서 내가 편하게 먹고 살아야지 다 이걸로 시작은 해요. 근데 운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255페이지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이건 이제 쪽지 시험으로 좀 대체할 건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본다 그러면 뭐 안 내는 거라고요?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하고 쉬었다가 다음 거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담보. 담보는 현재 거래가 아니에요. 이건 미래의 거래예요. 담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잘못되면 이거를 팔아서 내가 돈을 갚겠다. 그래서 그 결혼하신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담보 그러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 살 때 대부분 요걸 많이 받아요. 주택담보대출. 그래도 내가 이 담보 대출 관련돼서 돈을 못 갚으면 그 은행이나 거기에서 이 집을 뭐 해버리죠?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그래도 뉴스 보다가 아니면 신문 보다가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마 내년쯤 되면은 나오는 횟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공매나 경매가 늘었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사람들이 대출금을 못 갚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매나 경매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요즘에 대출금을 못 갚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은행은 우리 친구가 아니고요. 그냥 돈 못 받으면 넘겨버려요. 담보대출 이자 있죠. 3개월인가 밀려버리면은요 은행에서 자기네가 안 갖고 있고 대출 관련된 회사들 있잖아요. 예. 그 회사한테 팔아먹어요. 3개월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 하려고 뭐를 하는 거예요? 자동이체 걸어 놓잖아요. 왜냐면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뭐 요즘에는 카톡이나 이런 쪽으로 다 날라오긴 하지만. 그래서 담보는 현재 거래가 아니고 미래에 잘못됐을 때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는 세금 낼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량도. 요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사업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 돼. 그리고 누군가 와서 내 사업체를 다 사갔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나는 이 회사를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럼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부가세는 누가 내면 되냐면 내 회사를 사간 사람이 내면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은 다 팔아야 됩니다. 일부만 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무슨 양도요? 포괄양도. 그래서 포괄의 뜻이 뭐냐면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납. 우리 세금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현납이에요. 그래서 뭘로 내요? 현금으로. 그래서 현금으로 내는 걸 현납이라고 하고, 물건으로 내는 걸 무슨 납이라 그래요? 물납. 그래서 TV 보다 보면은 이런 거 나올 때 있어요. 뭐 미술품을 팔아갖고 세금 냈다. 뭐 골프 클럽을 팔아갖고 세금 냈다. 골프장 회원권을 팔아갖고 세금 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납이 되는 거예요? 물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건으로 세금 낸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물납을 안 하겠죠. 맞죠? 왜냐면 만약에 내가 미술품을 팔아서 세금을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돈으로 내면 100만 원인데 미술품을 팔아서 내면 110만 원이래. 그러면 미술품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겠죠. 왜요? 더 내야 되니까. 그래서 물납 관련돼서도 뭐를 안 걷겠다? 세금을 안 걷겠다. 왜냐면 더 내야 되면은 누가 물건으로 내요. 그리고 이거는 번외 얘기인데, 혹시 나중에 우리 나중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부모님한테 땅을 받았어. 땅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이거 들은 얘기예요.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토지로 물납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가 하나 있대요. 토지로 물납하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이거 가지세요라고 못한대요. 국가가 찍는데요. 이거 가져갈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를 찍을까요? 국가가? 좋은 땅 찍을까요? 나쁜 땅 찍을까요? 좋은 땅 찍겠죠. 그래서 뭐 도로가 있는 땅, 아니면 뭐 도로가 들어오는 땅, 이런 식으로 좀 국민한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찍는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토지로는 통째로 줄 거면 모를까 토지 안에서 일부만 띄어서 줄 경우에는 물납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겪은 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이야기해 주신 거라. 그 다음에 공매 경매. 공매 경매의 전제 조건은 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빨간 딱지가 붙는다거나 아니면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대출금을 못 갚는다거나 그러면은 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매나 경매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강제로 팔리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강제로 팔리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하겠다? 안 걷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40분에 그 뒤에 거 조금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